여수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시장 노점상을 덮쳐 상인 등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여수시 서교동 서시장에서 72살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도로변 상인과 행인을 덮쳐 모두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시동을 걸자마자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알고 보니 사고 전력이 있는 70대 중증 질환 고령자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고령 택시기사들이 낸 사고가 택시 교통사고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택시기사의 연령층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70살 택시기사가 보행자와 주차 차량을 연이어 덮쳐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77살 택시기사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숨졌고 승객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고령 택시기사가 낸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광주 지역 택시 사고를 살펴보면 개인 택시 사고의 75% 이상은 60살이 넘는 운전자가 낸 사고였습니다. 법인 택시의 경우도 60살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가 60%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고령 택시기사 수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택시는 완전히 홀대를 받고 있어요. 근데 누가 이거 정사 택시 기사를 하려는 사람이 있겠어요. 갈수록 고령층이 더 늘어나고 있죠. 왜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수입이 안 돼요. 실제로 법인 택시기사 중 60살 이상 운전자는 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만 65살 이상 택시기사는 연령에 따라 자격 유지 검사를 1년에서 3년 사이에 받아야 하는데 판정 기준이 낮은 의료 적성 검사로도 대체할 수 있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료 적성 검사 재표준화를 실시해 치매 선별 검사 기준이 신설하고 혈압과 혈당 검사 적격 기준치도 상향합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택시 운전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 적성 검사 재표준화를 실시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지난달 택시가 보행자와 SUV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택시 운전기사는 70대 중증 질환자였는데 이 사고 이전에도 같은 증상을 보이며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택시가 길을 걷는 한 남성을 그대로 덮치자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오릅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죽지 않았을까? 천만 다행으로 이 정도 또 다친 것도 다행이다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박은 적도 없고 그 블랙박스를 보여주고 나서야 이런 게 있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보행자에게 돌진한 택시는 연이어 주차돼 있던 차량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 자체를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꾸 나한테 이렇게 와서 따지느냐. 사고를 냈는데 왜 기억을 못 하시냐. 하지만 정작 사고를 낸 택시기사는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택시는 이곳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2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주차된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기사에게선 혈중 알코올 농도나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운전자는 개인 택시기사로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70대 고령자였습니다. 운전 중에 발생하는 뇌졸중이 약 4에서 5% 정도 되고 뇌전증이랄지 뇌졸중은 또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 택시기사는 지난해에도 같은 증상을 보이며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항스러운 데가 원활치 않다고 혈압약하고 고지혈증약을 두 가지 먹고 있어요. 경찰서 보고 내 차가 내가 사고 난 줄 전혀 몰랐어요. 작년에 사고나 재작년에 사고 났을 때고 그때 그만둬야 된디 그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문제는 중증 질환자나 고령자인 택시기사에 대한 규정이나 법정 관리 체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개인 택시는 법인 택시와 달리 운행에 대한 제한이 없고 모두 운전자 본인 판단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고가 있으셔도 경찰서에 사고 처리만 안 되면 계속 개인 택시 사업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현행 택시기사 자격 유지 검사와 의료 적성 검사는 안전사고 발생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지난 4년간 전국의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4년 새 무려 50% 가까이 늘었는데요. 지자체별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나 재교육 등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돌진한 승용차. 2명의 부상자를 낸 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77살 노인이었습니다. 지난 2월에는 70대 노인이 몰던 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등 고령 운전자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48%나 증가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5%, 부상자는 47.8% 증가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수도 매년 4천여 명씩 늘어 2028년에는 전체 운전자의 22%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가 나서 고령자들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 결과 65세 이상 농업인 95%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로 끝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적지 않냐. 이제 한 10만 원 가지면 1년은 타고 다니는데 그다음부터는 걸어 다녀야 될 것 아니냐. 승용차를 대신할 대중교통도 마땅치 않을 뿐더러 교통지원금도 턱없이 부족해 택시 이용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자체를 프라이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실제로 농어촌 지역에서는 자동차가 없으시면 굉장히 이동하시는 데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같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를 도로에서 몰아내기만 할 게 아니라 이들을 고려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C 고울입니다.